진짜로 금융위기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늘상 말하지만 저축은행이 PF에서 10년,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들이 10년,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위기의 증권사라는 주제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채권 시장이 발작했다는 얘기는 계속 해드렸어요. 그래서 뭐 한은의 SOS에서 증권사 대출 재가동해달라, 그다음에 금융위에서 뭐 LCR 규제 유예해달라, 뭐 레고랜드 때문에 정부에서 50조 채권 안정 펀드를 투입한다, 뭐 이런 얘기, 채권 시장이 굉장히 발작했다고 합니다. 했죠. 음, 증권사 저의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증권사들이 그 시행사한테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돈을 마련하는 거죠? 자기 자본으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은행 같은 경우 예치금 같은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단체라는 걸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AB, STP, Asset-Backed Short-Term Bond라고 그래서 3개월물짜리 전단체를 발행해요. 어떻게 하냐면 증권사가 SBC를 설립합니다. SBC는 일반 상법 회사예요. 그러면 SBC가 전단체를 발행하죠. 이 전단체는 온라인으로만 발행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시장에서 이거를 사주게 되고 팔리게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 일반 상법회사 SBC의 전단체를 왜 사주냐면 증권사가 이 전단체가 잘못됐을 때는 내가 다시 사주겠다라는 매입 확약을 하기 때문에 이 SBC의 전단체를 사주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SBC의 전단체 가격이 가면 SBC가 그 돈을 모아서 시행사에 PF 대출을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증권사가 PF 대출을 해주는 하나의 구조입니다. 근데 이 전단체가 문제가 뭐냐면 사업기간이 24개월이에요. 예를 들면 사업기간이 24개월인데 전단체 만기는 아까 3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전단체를 다시 전단체를 발행해서 앞에 거를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24개월 동안 8번의 리파이낸싱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8번 중 한 번이라도 시장에서 차환, 이게 리파이낸싱이 안 되면 증권사가 매입을 해야 되죠. 그럼 증권사가 갑자기 몇백억, 몇천억에 대한 그 매입가 되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이 최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단체가 문제가 됐다는 거고, 많이 알고 있지만 이제 PFABCP라는 건 시공사가 ABCP를 발행합니다. Asset-Backed Company Paper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시공사가 이제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증권사가 ABCP가 이제 시장에 발행될 때 신용 보강을 해줍니다. 이거는 보험 같은 거죠. 앞에서 하는 거는 매입확약인데 이거는 이제 보험 같은 것들이고 만약 이제 시공사가 못하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서 내가 해줄게라는 겁니다. 이건 시공사하고 증권사가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보면 증권사가 올해 말까지 한 55조, 증권사하고 전부 다 합쳐서 시공사가 합쳐서 건설사 합쳐서 그리고 내년까지로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27조, 내년에는 올해 말까지는 32조, 내년에는 57조 정도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차원이 불가능할 거라는 것 때문에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 증권사가 2019년도에 자기 자본 대비 채무 보증 비율이 메리츠가 되게 높았죠. 224%, 하이투자증권이 104%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 10월 기준으로는 하이투자증권은 좀 낮아졌지만 여전히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올해 10월 기준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에 이게 잘못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자기가 매입 확약해줬거나 신용 공여를 해줬던 어, ABSDP나 전단체 같은 것들이 차환이 안 되면 자기 자본에서 그거를 갚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본이 이만큼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 현황은 지금 PF 대출 잔액이 어떻게 되냐면 이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부터 2013년까지는 PF가 줄었어요. 왜냐하면 금융위기도 오고 그 다음에 저축은행에서 위험순위에서 2013년까지는 줄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3년부터
2022년 6월까지는 112.2%, 112.2조 원. 그래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증권사가 등장해서 전단체를 발행하면서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 증가율이 뭐 한 30% 이상으로 확 늘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증권사가 PF 대출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PF ABSTP,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전단체 금리가 작년에만 해도 1%대였어요. 1%. 그래도 이 1%대를 사람들이 산 이유는 은행에 예금을 해놓으면 0.8%, 0.6%거든요. 근데 이게 훨씬 금리가 높았으니까 이걸 샀던 거죠. 지금 이제 10월에 4.8, 스프레드 2 하면 뭐 5.8, 사실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 은행에 넣어두면 5% 금리 주는데 이 전단체 해가지고는 금리가 높지 않으면 이 전단체가 를 사람들이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단체가 안 팔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금리가 평균 금리가 지금 거의 5%뭐 이 정도 되고 있죠. 이게 예금 금리가 지금 5%인데 이 전단체 3개월물이 5% 가지고는 별로 재미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보면 그 PFSDP의 것이 한 6% 되고요. 이게 이제 스프레드 마진이 한 2%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달 금리가 뭐 한 6%다 그러면 스프레드 2% 합쳐서 8% 이상 되고 지금은 10%가 넘었어요. 이 ABSDP가 안 팔리기 때문에 그만큼 금리가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자재나 이런 데서 이 채권 시장이 자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가부도위험지수 CDS 프리미엄이 처음 60%대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62.43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엄청나게 높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증권사, 건설사 만기 도래액을 보면 2012년까지는, 그러니까 2022년 말까지는 32조 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한 57조 정도, 상반기에 이 정도가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을 계속 차환을 해야 되는데 채권을 시장에서 안 팔리게 되면 이만큼에 대해서 증권사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지금 증권사 몇 개가 매각될 것이다. 증권사의 부도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전단체가 차환이 되지 않고 그것 자체를 증권사가 매입하게 하기 위해서 떠안아야 되면 바로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증권사 지금 ABSTP, PF ABCP가 차환이 어렵습니다. 아무도 안 사요. 그래서 증권사 전단체 대환 문제가 되면 증권사가 자금을 끌어당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가 지금 PF를 다 중단한 이유는 지금 기존에 발행해 놓은 전단체를 차환하는 것도 골치 아픈데 새로 신규로 전단체를 발행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전단체를 발행하지 못하고 전단체를 발행하지 못하면 PF에 대출을 해줄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증권사 PF는 이제 저축은행이 10년, 증권사가 10년,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나 있다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